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취임 2주 만에 신임 총리가 왜 하필 청주 모충동 골목까지 걸어 들어갔을까요? 이걸 그냥 얼굴 한번 비춘 거라고 보시면은 이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새벽 5시부터 시간당 38mm씩 3시간이 이어졌어요. 이 동네 배수펌프 3대 중 2대가 과부하로 나갔습니다. 무심천 수위 1.5를 넘기면서 자연 배수도 막혔어요. 6건 50세대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골목에 한성숙 총리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짚어야 할 질문이 2개입니다. 첫째, 청주에도 저지대는 여기 말고도 많은데 왜 하필 모충동일까요? 둘째, 총리 임기 첫 주말은 한강 홍수통제소였고 두 번째 주말은 이 좁은 골목이었어요. 이 두 주말이 겹치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취임 초기 신임 총리의 민생 행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프레임이 하나 있죠. 그런데 그 프레임 뒤에 훨씬 더 큰 이야기가 걸려 있습니다.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총리 개인의 방문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재난 대응 국가 체계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예요. 주류 언론이 이 방문을 어떻게 다룰지 짚어드릴까요? 보수 성향 매체들은 아마도 신임 총리의 민생 챙기기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총리 임명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인준 표결에 불참했다는 사실, 그 배경도 흐릿하게 넘어갈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문에서 진짜로 봐야 할 건 골목 그림이 아니라 그 골목까지 사람이 오게 만든 정치 지형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표면은 무엇이 벌어졌는가? 모충동 침수와 총리 방문의 팩트. 동기는 왜 이곳이 상습적으로 잠기게 됐는가? 예산이 잡힌 사업이 왜 5년 넘게 완결이 안 됐는가? 그리고 결과는 왜 이번 방문이 3년 전 오송과 완전히 다른 신호로 익혀야 하는가? 이 세 층을 따라가 보시면 총리가 왜 이 골목에 들어왔는지 그림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표면부터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9일까지 청주의 지역 평균 209.7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원구 현도면은 228mm까지 갔어요. 최대 시간당 강수량이 60mm. 이게 얼마나 센 강도냐 하면 서울 도심 하수 시스템도 시간당 50mm 넘어가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강도입니다. 문제가 벌어진 곳은 서원구 모충동 189 1번지 모충1 배수문 자리였습니다. 이곳에 배수펌프 3대가 있어요. 직경 800mm 분당 90톤을 뽑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새벽 7시 12분 무심천 수위가 1.5에 도달하면서 첫 번째 펌프가 가동됐어요. 7시 30분 두 번째 펌프를 돌리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동시에 멈춰버렸습니다. 원인이 뭐였느냐? 청주시 브리핑에 따르면 펌프 임펠러에 이물질이 끼면서 과부하가 났고 전기 판넬 차단기와 마그네트 스위치가 고장나면서 2대가 동시에 정지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7시 40분에 침수 민원이 들어왔고 7시 50분에 현장 대응팀이 도착했어요. 그 25분 사이에 물은 이미 반지하와 주택 1층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시야를 넓혀보시면은요, 이 모충동이라는 동네가 오늘 처음 잠긴 게 아닙니다. 2017년 청주 집중호우 때 이미 침수됐고요. 2023년 7월에는 인근 운호고등학교 운동장과 교실까지 잠겼어요. 그 학교는 그 이후 1층 시설을 아예 위로 다 옮겼습니다. 비만 오면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는 상황이 몇 년째 반복돼 왔던 겁니다. 몇 번을 잠겨야 심각하다고 인정하는지 그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반대예요. 여기는 3번 외쳤는데도 마을이 안 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의 무게가 진짜로 느껴지려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한 주민이 총리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했어요. 2017년부터 3번째 피해라고. 앞선 침수 때는 관에서 대책을 세워준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이번엔 큰 비도 아닌데 갑자기 물이 지하실로 밀려 들어왔다고요. 이게 어떤 무게냐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집에서 3번째 물을 퍼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 이야기도 있어요. 어제 학교를 청소한 건 청주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이 사비를 들여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청소했다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곳저곳에 전화해도 지원해 주는 곳이 없어서요. 뒤늦게 지자체 살수차가 도착한 건 이미 청소가 다 끝나갈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성숙 총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리는 청주시로부터 8일부터 9일 사이 집중호우로 수십 세대가 침수된 경위와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어요. 배수문과 배수펌프 시설을 직접 지하로 걸어 내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시가 브리핑을 마친 뒤 총리가 한 발언이 이겁니다.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이상기후도 있을 수 있다고, 한층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이어집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업해서 전국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 잦은 곳부터 점검하라.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결론 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 생겨요. 결국 이건 이상기후로 강수량이 예상을 넘어섰고 지자체 배수시설이 감당을 못했고 신임 총리가 취임 후 민생행보 차원에서 현장을 챙긴 거라고요. 자연재해에 대한 정상적인 정부 대응 그림이라는 프레임 하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동네가 잠긴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7년, 2023년, 그리고 2026년. 그런데 정부 최고위급이 이 골목까지 온 게 이번이 첫 번째예요. 이 두 숫자가 겹치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같은 도시 안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이지 하차도가 침수돼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6만 톤의 물이 2, 3분 만에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지하차도 안에는 배수펌프 4대가 있었어요. 시간당 83mm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실이 물에 잠기면서 4대가 동시에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날 오전 4시 10분에 이미 홍수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어요. 오전 7시 1분에는 인근 공사 현장 감리단장이 제방이 넘칠 것 같으니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110에 신고했습니다. 7시 56분에는 궁평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재신고했어요.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8시 40분에 났고 그 사이 시간에 청주시장과 충북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경찰은 어느 지하차도에도 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무조정실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청주시장이 이범석 씨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충북지사가 김영환 씨 역시 국민의힘. 두 사람에 대한 참사 책임론이 이후에도 계속 제기됐지만 참사 이후 대응은 유가족들이 2번 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경우 참사 2주기 추모 주간에 청주시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민을 모독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았어요. 도민에게는 음주 자제를 요청해놓고 본인은 추모 기간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거든요. 같은 도시에서 3년 전에 14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시장과 지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짚지 않으면 이번 방문의 무게가 안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갔던 그 길, 그림이 떠오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결국 백성이 그 셈을 치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층, 동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왜 이 동네가 계속 잠겼던 걸까요? 먼저 사업 지연의 실제 타임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청주시 서원구 수곡분구, 그러니까 모충동과 수곡 1동을 아우르는 이 지역이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사실은 정부 안에서 이미 파악되어 있었어요. 425억 원 규모의 침수 예방 사업이 잡혔거든요. 문제는 이 사업이 언제 승인됐고 언제 착공됐느냐는 겁니다. 환경부 승인은 201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건 2024년이에요. 승인부터 착공까지 꼬박 5년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1단계, 그러니까 모충동 운호고등학교 일대 우수관로 설치가 2025년에 완료돼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 완공 목표가 2027년 6월로 밀렸고요. 청주시는 올해 6월 말까지 임시 통수라도 해보려 했지만 지하 시설이라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5년의 시간대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승인 당시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정부가 바뀝니다. 그 사이 청주시장은 이범석, 충북지사는 김영환, 2013년에 오송 참사가 났어요. 그 이후에도 이 침수 사업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밤, 그 밤 이후 국가 통치 시스템이 몇 달간 심각하게 흔들렸던 그 시기가 겹칩니다. 그 사이 425억 원짜리 침수 예방 사업의 실행 속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산 잡아놓고 실행 안 하는 그 양반전 스타일 그대로였던 겁니다. 사업은 문서 위에 있었고 물은 매년 이 골목에서 실제로 흘렀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오늘 현장에서 청주시 공무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는 인명피해가 나면 보도가 되고 여기는 그냥 물에 잠기니까 보도가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만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사실 시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는 곳인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한다고. 이 발언을 한번 뜯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주 오송이라는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죠? 14명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청주 모충동 이 이름 이번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정확히 이 동네가 계속 잠긴 이유예요. 한국재난대응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사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언론에 크게 실린 곳, 정치적으로 시선이 몰리는 곳에 우선 순위가 붙어요. 반지하 주택 50세대가 매년 잠겨도 사망자가 없으면 우선 순위가 안 붙습니다. 이건 지금 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오랜 세월 굳어진 구조적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 모충동 주민들은 3번 물을 퍼냈어요. 지형과 도시계획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무심천 인근 저지대예요. 광범위한 유역의 물이 다 여기로 집수되게 설계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인근 서원대학교와 유입도까지 도시계획의 물리적 조건이 겹쳐 있고요. 하수관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빗물 배제가 원활하지 않아요. 청주시가 관리하는 하수 번역이 9개인데 그중 이미 2개는 완료됐고 이번이 3번째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 취약성은 알려져 있었고 예산도 배정됐고 사업도 시작됐는데 실행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연의 5년이 정확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치적 방향이 어긋나 있던 5년과 겹칩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재난 대응 라인의 실제 지형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청주시장은 이범석 국민의힘, 충북지사는 김영환 국민의힘, 대통령은 윤석열, 이 3자리가 같은 정치적 방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렬이 재난 예방으로 이어졌던가? 오송 참사는 그 정렬 아래에서 발생했고 참사 이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책임 규명은 지금까지도 미완결 상태입니다. 오히려 참사 유가족들은 2번 울었다는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201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52.5, 6%로 이범석 후보를 이겼어요. 4년 만에 청주시장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충북지사도 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당선됐고요. 이장섭 시장이 당선 소감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과 한 팀이 돼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만들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6년 7월 1일 한성숙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취임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자신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말이라고 밝혔어요. 취임 사흘째 되는 7월 3일 첫 현장 행보로 한강 홍수 통제소를 방문했습니다. 홍수 대응 체계를 직접 점검했어요. 그리고 취임 8일째 이 골목에 도착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 정렬을 한번 세워보시면요. 대통령 이재명, 총리 한성숙, 충북지사 신용환, 청주시장 이장섭, 재난대응 라인 4자리가 처음으로 하나의 정치적 방향으로 정렬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렬 이후 첫
첫 번째로 발생한 지역 재난이 이번 모충동 침수예요. 그 재난 발생 이틀 만에 총리가 현장에 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언론에 안 실리는 동네가 잠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청주 모충동 골목에서 총리가 걸어 들어간 그 그림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상기후 대응이 아니에요. 이건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처음으로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왜 이 동네만 계속 잠겼는지, 왜 이번엔 다른지, 그 답이 지금 골목 그림 한 컷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잠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취임 2주 만에 신임 총리가 왜 하필 청주 모충동 골목까지 걸어 들어갔을까요? 이제 답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건 신임 총리의 위로 방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3년 전에 국가가 도착하지 못했던 그 골목에 처음으로 국가가 제대로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이 가능해진 이유는 재난 대응 라인의 네 자리 대통령부터 시장까지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그 도착이 실제로 어떤 문법으로 작동하는지 세 번째 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성숙 총리 취임 이후 열흘의 재난 대응 시퀀스를 짚어드릴게요. 7월 1일 취임, 7월 3일 첫 현장 행보로 한강 홍수 통제소, 여름철 홍수 대응 체계 점검, 7월 7일부터 9일 사이 청주 집중호우, 모충동 침수, 7월 9일 이장섭 청주시장 새벽부터 비상 2단계 발동 미원면 옥화일교, 서원구 장성이교, 모충동 순회, 138명 선제 대피, 391곳 통제, 인명피해영, 7월 11일 오늘, 한성숙 총리 모충동 현장 도착. 이 열흘의 흐름이 우연으로 조립될 수 있는 시퀀스일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오늘 총리가 현장에서 던진 한 문장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업해 전국 상습 침수구역 전수조사를 하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 잦은 곳부터 점검하라. 이게 왜 새로운 문법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재난대응문법은 이랬어요.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가 대응하고 사후 복구를 하는 반응형 방식이었어요. 이번 지시는 그 문법을 뒤집는 겁니다. 잠기기 전에 조사해요. 인명피해가 나기 전에 예산이 붙어요. 언론에 실리지 않아도 실행되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한 시민대표가 총리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국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 문장 한번 곱씹어 보시면은요, 이 동네가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그리고 지방 예산만으로는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사실을 주민이 스스로 인정하는 문장이거든요. 이 요청에 대해 총리는 국가 예산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답변했습니다. 무심천 준설 문제도 짚었어요. 환경당국 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지자체가 못해왔던 문제인데 행안부, 기후부, 지방정부까지 다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라인이에요. 왜 안 왔느냐? 라인이 정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장섭 시장이 이번 침수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새벽 5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동했어요. 시장 주재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실장 주재 실무회의를 병행했습니다. 산사태와 홍수 위험 지역 주민 138명을 경로당과 복지시설, 친인척 집으로 선제 대피시켰어요. 하상도로, 지하차도, 세월교, 하천변 보행로 등 391곳을 통제했습니다. 무심천 하상도로 긴급 통제 상황은 재난안 전문자로 시민들에게 실시간 안내했고요. 그 결과 인명피해가 0으로 유지됐어요. 3년 전 오송에서 시민과 소방의 통제 요청이 지자체에 도달했는데도 지하차도가 통제되지 않았던 그 라인, 정확히 그 지점이 이번엔 다르게 작동한 겁니다. 통제가 됐어요. 사전 대피가 됐어요. 시장이 새벽부터 현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총리가 왔어요. 이게 정렬의 실제 효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오송 참사 2주기 현장 방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재난 발생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그 말이 지금 이 골목에서 실제 문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무게가
진짜로 남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골목에서 총리에게 하소연했던 그 주민, 2017년부터 3번 물을 퍼냈던 그 사람은요, 그 3년 동안 무엇을 견뎠을까요? 학교 운영위원장이 사비로 살수차를 동원해야 했던 그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된 일상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의 방문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민 목소리 하나를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물을 퍼내면서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또 잠기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 발언에는 관에 대한 오래된 불신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불신 앞에 정부가 답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마무리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상습 침수 구역 전수조사가 지시된 상태입니다. 청주시만 9개 번역 중 2개가 완료됐어요.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몇 년이 걸리고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 정렬 자체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송 참사 관련 수사도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재난대응 문법이 실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없다고는 아무도 말 못하죠. 3년 전 그 골목에 국가가 도착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도 여러 갈래로 살아있으니까요. 재난 대응 라인이 처음으로 하나로 정렬됐다는 사실은 확인됐어요. 그런데 그 정렬이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유지될지 그건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저와 함께 계속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하나가 다음 분석이 만들어지는 힘이 됩니다.